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준석이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틈타 언론에 고개를 들이밀며 스멀스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준석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에 이준석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으려 애를 썼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이 왜 고개를 쳐들고 있나 그 본질은 좀 아셔야 할 듯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이준석한테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 그런 부분이 단 한 가지라도 있긴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딱 한 가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롭게 바뀐 전당대회 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왜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준석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실상 역선택이 크게 작용해 이준석 같은 애를 당대표에 앉혀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허구한 날 내부 총질로 당을 분열시키지를 않나, 자당 대선 후보를 대놓고 까질 않나, 심지어 그 중요하다는 대선 기간에 당대표가 가출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까딱 잘못했다가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당원과 지지층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저런 애가 당대표가 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역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당원과 지지층의 요구에 다행스럽게도 현 지도부가 응했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통해 당대표 선출 규정을 개정하기에까지 이른 것인데요. 이런 당대표 선출 규정은 사실상 유승민의 당대표 출마를 막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한때 일반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선호도 1, 2위를 다투던 유승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만 따로 떼어놓고 한 조사에서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고 이에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니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유승민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게 바로 이준석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오늘 이준석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현재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본인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이런 말을 이준석이 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즉 내가 당대표로 있을 때 윤핵관들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 기시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타협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이준석은 윤핵관이 제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기 전에 저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윤 대통령과 만나면 별 문제 없이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윤 대통령이 극대노하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게 나왔다며 나 전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본의에도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죠. 그러면서 이준석은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 결선 투표 오르면 결과는 모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철수의 당대표 당선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내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준석과 안철수 의원의 껄끄러운 관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예민한 시기에 성매매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전직 당대표를 불러 인터뷰를 해주는 CBS나 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 나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떠드는 이준석이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최근 잠잠했던 이준석이 언론에 재등장하기 시작했죠. 이준석이 언론에 재등장한 시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나름의 도우미 역할을
착실히 해왔습니다. 자, 이런 이준석의 행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수상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당 내분 등 위기를 맞고 있고, 설 명절 전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의 재등장이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런 현상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경원 전 의원의 관점인데, 공교롭게도 이준석의 저런 발언, 즉 나경원 전 의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나 전 의원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듯한 저런 발언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귀국을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정식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에게는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는 그런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면서 완전한 반윤석열 티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물론 이미 그런 쪽으로 지지층들로부터 낙인이 찍혔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른바 윤핵관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윤 대통령과는 척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편을 들어주는 나경원이라는 인식이 당원과 지지층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에게는 치명타가 될 텐데요. 어쩌면 이준석의 저런 발언들이 어떤 파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준석 본인도 잘 알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안철수 의원 이런 말을 했더군요. 김기현의 친윤, 나경원의 수도권, 유승민의 확장성을 모두 갖춘 후보는 나 안철수다, 이런 말을 했던데, 아니면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못지않게 좋다며, 나경원 전 의원은 또 수도권의 강점이 있질 않나, 유승민 전 의원이 외연 확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가진 후보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가진 장점을 모두 가진 후보가 바로 나 안철수라는 것을 피력하고 포용성을 강조한 발언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빠져야 할 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 외연 확장이 있다라는 안 의원의 발언입니다. 안철수 의원 발언을 왜곡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유승민이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말, 그 말 팩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작년 말부터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일관성을 갖고 나타나던 데이터가 민주당 지지층의 유승민에 대한 전략적 지지였습니다. 즉 역선택의 정황이 뚜렷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걸 과연 외연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민주당 지지층 또는 좌파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유승민이 중도층에서 인기가 있느냐? 만약 유승민이 중도층에서 인기가 있었다면 바른정당이 폭망하고 그 뒤 바른미래당이 폭망하고 그 뒤에 새로운 보수당이 폭망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중도 보수를 내세운 유승민이 만들었거나 몸담고 있던 정당은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중도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도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죠. 자, 이런 객관적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제발 이준석, 유승민 같은 자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어떤 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